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워낙 큰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핵심은 미국 FOMC가 금리를 동결했다는 것. 근데 그 동결했다는 거는 우리가 동결할 거라는 걸 다 예상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뭐 굉장히 크게 환호를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는 파월이 앞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 없음을 언급하는 바람에, 왜냐하면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 넘는 16년 만에, 그러니까 16년 전이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로더스 사태 때 완전 전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가 있었던 그때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5%까지 5%대 5.05인가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사실상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이 금리 인상 효과를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언급을 하는 바람에 시장이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구나. 그러면 적절한 시기에 금리를 이제 인하할 일만 남았구나라는 거죠. 미국의 금리를 올리다가 금리 인상기가 끝나고 실제 금리 인하로 바뀔 때까지 평균 8개월 정도 걸립니다. 평균 8개월. 그러면은 대략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최소한 내년 이내에 금리를 인하할 걸로 지금 보는 게 타당하고요. 제가 몇 번이 아니라 요 며칠 계속 이제 연달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이제 그 페드워치라고 하는 이제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FOMC의 금리를 전망하는 그런 이제 채널에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6월 정도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금리 인하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6월 인하가 높은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월이라는 숫자는 왜 중요할까요? 6월이냐 7월이냐는 또 되게 중요합니다. 상반기냐 하반기냐가 나뉘기도 하고요. 6월은 증시가 통상 6개월 정도 선반영을 한다는 어떤 속성이 있기 때문에 6월에 6개월 전은 올해 12월, 지금 현재 4분기거든요. 그러면 증시가 최근에 고꾸라졌었죠. 이 FOMC 직전까지만 해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12월에 이제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1월 중순이나 12월이나 지금 12월까지 사실 뭐 이제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한 4주 남은 건데, 그러니까 가까워 있는 거예요. 가까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이 구간에서는 사도 되겠구나. 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크게 안도를 했고, 지난주 뭐 아시다시피 완전히 곤두박질 쳤던 2차 전지, 뭐 또 반도체,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그 전에 조금 이제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바이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 인하기로 접어들 때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성장 업종들, 게임, 또 뭐 있을까요? 이제 인터넷, AI, 로봇 이런 종목들이죠. 그런 업종들이 지금 하나같이들 다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중공업, 조선, 항공, 또 미국 같으면은 지금 요즘에 크루즈,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실적 성과를 내기보다는 이제 차입으로 인한 한 방을 크게 노릴 수 있는 어떤 제약 바이오 업종들, 신약 개발 업체들, 이런 종목들이 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제 바뀌는 거다. 바뀌는 초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 있으시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는데 그 안 좋았다는 게 금리 인상기에 안 좋았던 거면 이제 바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분할하는 조건으로, 분할 매수하는 조건으로 일부만 한 20%,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제 뭐 40%씩 막 늘렸습니다. 그 FOMC 나오던 날에. 그러면은 지금 뭐 한 40%, 20% 이런 식으로 이제 비중으로 확 채워놨는데 10몇 %씩 뭐 3점 몇 %씩 이러면서 이틀 만에 15% 오르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다행스럽게도 어제 이제 미국의 금요일 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조금 좋지 않았고요. 반도체, AI, 바이오도 괜찮았고, 2차 전지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지도 리튬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이제 빠질 게 아니라 리튬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완성차라든가 또 뭐 테슬라 같은 그런 완성차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양극재, 음극재 하면서 이제 그 분야별로, 그다음에 장치, 이제 뭐 설비 이런 쪽으로도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금요일까지 지나간 그런 일들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세세하게 또 디테일로 들어가야죠. 과연 지난 한 주 동안에, 지난 한 주는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FOMC에서 어떻게 될지 몰랐던 불확실성도 커졌죠. 그다음에 FOMC가 지나가고 있었죠. 그다음에 실제로 FOMC에서 동결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알고 있는 이 금리 인상이 이제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그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이나믹했던 그런 한 주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를 자세히 살펴보는 건 너무 중요하죠. 왜냐? 주 초반에 좀 팔았다가 주 후반에 2차 전지들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일주일 동안 주 초반에 팔았던 거를 왕창 사서 앞으로 계속 끌고 갈 생각으로 산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많이 뺀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를 노리는 건지,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일주일간의 매매를 보면은 알 수 있다. 유추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보자는 겁니다. 이번 주 지금 외국인 기관의 매매 종목들 살펴보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힌트를 많이 얻어가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 개인들이 각각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 SDI였습니다. 1983억 원 매도 우위였고요. 두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 1190억 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아 1017억 원이었습니다. 네 번째도 현대차 903억 원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들 보면 2차 전지와 자동차를 한 주 전체로 통계를 내보니까 매도 우위였고 거의 1000억 원 이상이거나 1000억 원 가까운 그런 종목들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가 크게 올랐어요. 포드 모터가 4점 몇 % 올랐고, GM, 제너럴 모터스가 3점 몇 % 올라서 아마 다음 주에는 우리 증시에서 지금 주 후반부까지 잘 움직이지 못했던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외국인들 수급 또는 기관들 수급을 잘 보면서 자동차들, 완성차보다 부품주 쪽으로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매도 우위 종목이 하이브, LG전자, 포스코퓨처엠, SKC, 한올바이오파마,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금융지주, 한화솔루션, SK이노베이션 순이었습니다. 보면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있죠.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퓨처엠, SKC.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어떤 대세 상승으로 판단하고 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발 매수 정도로 일단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부터 어떻게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며 2차 전지 종목들이 어떻게 갈 것이냐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 또 많이 끌어올리고 나면은 또 많이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특히 미국 증시에서 2차 전지들이 지금 별로 금요일 마지막 날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 할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뭐였을까? 삼성전자였습니다. 2,348억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1,996억 원이었네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HD 현대일렉트릭, LG생활건강, 카카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물산, LG이노텍, 포스코인터내셔널, 유한양행, 한화오션을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반도체를 일단 샀고, 그 다음에 카카오를 많이 매수했던 게 금요일날 카카오의 7%대 급등과 연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렇게 팔았던 것에 비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주 초반에 특히 많이 매수를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선주들 중에서는 잘 간 종목들은 다 이제 다른 종목들이 더 잘 갔습니다만 한화오션을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는 것, 이것도 좀 특징입니다. 조선주도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잘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기관 볼까요? 기관들은 지난주에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팔았을까? 셀트리온을 1,024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 기관이 다 팔았죠, 사실은 계속. 그리고 자사주 매입 물량만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셀트리온이 기관 매도의 1위로 이름을 올려놨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호텔신라, 하나금융지주, 한미반도체, 현대위아, 한화오션, LG이노텍, SKC, 신세계, 대덕전자 순으로 기관들이 많이 팔았고요.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역시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2,144억 원어치를 샀고요. 삼성 SDI 1,563억 원어치, 그 다음에 네이버 777억 원어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기, 한화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롯데케미칼, SK, 그리고 크래프톤, NC소프트, 포스코홀딩스를 기관이 지난주에 많이 샀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빼면 삼성 SDI, 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같은 2차 전지들을 기관이 매수를 했다는 거, 많이 매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제 2차 전지를 좀 덜어낸, 일주일 전체로 봤을 땐 좀 덜어낸 상황이었고요. 기관은 매수를 이제 한 상황이어서 이게 다음 주에 어떻게 코스피 2차 전지들을 어떻게 움직일까, 이것도 굉장히 관심 있게 주목해 볼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연기금 볼까요? 연기금은 셀트리온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매도 주체가 연기금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지주, LG화학, 또 SKC, 호텔신라, 기아, LG이노텍, S오일, KB금융,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연기금이 많이 팔았고요. 자,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 828억 원어치를 샀고, 삼성 SDI 571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효성TNC, 롯데케미칼, 크래프톤, 삼성전기, 삼성 SDS, 한화솔루션, 한올바이오파마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 기관 연기금 할 것 없이 다 반도체를 일단 많이 담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개인들은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줬겠죠. 제일 많이 판 종목 삼성전자 4,480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SK하이닉스 1,637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외국인 기관 개인이 다 팔았기 때문에 셀트리온 세 번째 많이 팔았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 아모레퍼시픽, 포스코홀딩스, 삼성전기, SK, 카카오, LG생활건강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그럼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 뭘까? 기아 1,100억 원어치를 샀고요.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영풍재지, 하나금융지주, SKC, 호텔신라, 하이브, 삼성 SDI, 현대위아, S오일, 삼성 엔지니어링, LG전자를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고요. 기아 현대차를
개인들이 가장 많이 이제 매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초반에 이 자동차들이 좀 잘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부품주들 쪽으로 해서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개인들이 지난주에 많이 매수해서 완성차 쪽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지난주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에코프로였습니다. 1172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판 종목은 LNF 249억 원, 250억 원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에 거의 집중해서 외국인들은 많이 매도를 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많이 판 게 250억 원이 안 되니까.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포스코 DX, 아프리카 TV, 레인보우 로보틱스, 알테오젠, JYP 엔터테인먼트, 뷰노, JLK, 메지온, 클래시스, T 로보틱스, 원텍까지를 지난주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그럼 2차 전지 로봇 엔터 또 의료기기 이런 종목들을 골고루 팔았는데 그럼 뭘 샀을까? 반도체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203억 원, HPSP 197억 원, 하나마이크론 169억 원, 이오테크닉스, 칩스앤미디어, 두산테스나, 루닛, SNS텍, 원익 IPS, 윤성 FNC, 스튜디오 드래곤, 대주전자재료, 파두, 셀트리온 제약까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거의 뭐 반도체에 집중이 돼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기관 볼까요? 기관은 파두 제일 많이 팔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 유진테크놀로지, 에코프로 BM, WCP, 이오테크닉스, 에로티베큐ම්, SM, 아프리카TV, 리노공업, 박셀바이오, 펩트론을 기관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2차 전지 쪽에 대형주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골고루 같이 팔았다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LNF를 457억 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포스코 DX, JYP 엔터테인먼트, JLK, 루닛, 레인보우 로보틱스, YG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텍스프리, HPSP, 원텍, 뷰노, JCS 메디칼, 인텔리안 테크까지를 기관이 많이 매수했는데요. 매수 물량도 매도 물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비해서는 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어떤 범위나 힘이 좀 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연기금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93억 원어치 팔았고요. 심텍, 두산테스나, WCP, 아프리카TV, 나노신소재, 주성엔지니어링, 에로티베큐ම්, SNS텍, 리노공업, 원익 QNC, 펄러비스, 뷰노, 파라다이스를 많이 팔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 매입 물량 때문에 개인 외국인 기관이 다 골고루 많이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제 연기금은 반도체 쪽을 좀 덜어내는 상황이었네요. 외국인과 완전히 반대에 가깝게 움직였습니다. 그럼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뭘까? 포스코 DX를 91억 원어치를 샀고요. 알테오젠, YG 엔터테인먼트, 레고캠바이오, 제이오, 에코프로 BM, 원텍, HK이노엔, JLK, 에코프로, CNC 인터내셔널, 딥노이드, 클래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2차 전지들도 좀 보이고요. 포스코 DX나 제이오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이렇게 골고루 2차 전지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들도 좀 여러 종목 보이네요. 이렇게 특징을 좀 두 업종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와 바이오, 대형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 볼까요? 개인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일 많이 팔았고요. 586억 원어치. 그 다음에 HPSP, 루닛, LNF,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스튜디오 드래곤, 위메이드, VT, 레고캠바이오, 칩스앤미디어, DIT, 원익 IPS, JNTC.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반도체 쪽을 많이 덜어냈고 이제 위메이드 같은 종목 제가 볼 때는 게임주 이제 시작이거든요. 여기서 덜어내는 것은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살짝. 자,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은 뭘까요? 에코프로 1249억 원어치를 샀네요. 외국인 기관이 다 팔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에코프로 BM 두 번째, 그 다음에 아프리카TV, 파두, YG엔터테인먼트, 유진테크놀로지, SM, 세니젠, 포스코DX, 유투바이오, 에로티베큐움, 메지온, 펩트론을 개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이제 어떤 굳건한 신뢰, 사랑 이런 게 좀 확연하게 드러났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보다 좀 덜 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으니까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 쉽지 않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반도체 이제 몇 개 잘 갈 만한 업종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반도체 개인들이 많이 던져서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매수, 특히 외국인이 많이 매수해 놓은 반도체가 좋을 것 같고,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AI,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바이오도 좀 괜찮았고요. 그 정도는 일단은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증시에서도. 미국 증시에서 2차 전지가 일단 조금 못 간 건 아닌데요. 상대적으로 지수가 잘 간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못 갔습니다. 뭐 0. 몇 % 이런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에 좀 2차 전지는 조금 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 그동안에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았던 반도체와 바이오 정도, 그리고 게임도 지금 뭐 행사도 큰 거 열리고 있던데 게임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얼마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목해 볼 만한 업종 아닐까 싶습니다. 또 뭐 조선이라든가 이게 중공업 산업 쪽에 그 금리를 금리 인상기가 끝나면 이제 괜찮을 그런 업종을 좀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